그렇죠? 내가 돈을 부담을 해서 내 이름으로 세금을 내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직접세. 세금을 부담하는 전기세, 수도세. 이건 틀린 얘기예요. 암만 지방세, 국세 봐도 전기세, 수도세라는 건 없어요. 없어. 전기세. 당신 어디서 딱 보내놓고 나서 근데 내가 언제 줬어? 네가 안 줬으니까 안 내. 이럴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지방세 중에서 취득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취득세가 뭔지 취득세의가 나와 있어요. 취득세의요. 한번 볼까요? 취득세란 지방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열거 법전에 써 있는 거를 열거되어 있다 그래요. 우리 과세 대상, 과세 물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열거주의를 택하고 있거든요. 전부 다 써 있는 것만 과세하겠다. 이제 열거하고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특정한 유형 무형의 재산의 취득 행위 자체에 담세력, 세금을 부담할 능력을 담세력이라고 그래요. 담세력을 인정하여 그 취득자에게 과세하는 조세를 말한다. 거기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그러니까 돈 될 만한 거, 돈 될 만한 거, 부동산 돈 되나요? 또 선박, 차량 돈 되죠? 경제적 가치가 있다라는 거예요. 돈이 된다라는 거죠. 일단은 특정한 유형, 무형, 형태가 있으면 유형, 형태가 없으면 무형이죠. 그럼 무형의 재산의 취득행위. 그러면 형태가 있는 부동산이라든지 차량 같은 걸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지만 혹시 여러분이 광호권은 어떻게 생겼나 알 수 있나요? 부동산 그러면 어느 게 부동산이다가 나오겠죠. 차량, 또 선박, 항공기, 그쵸? 이런 거 다 나오겠죠. 하지만 광호권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는 분? 또 요트 회원권, 요트가 아니라 회원권. 요트 자체는 뭐예요? 선박에 들어가는 거고. 그러면 골프 회원권 어떻게 생겼나요? 종이? 종이 산다고 취득세 내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뭐가 있어요? 경제적 가치가 있지만 형태가 없는 무형의 재산까지도 세금을, 그러면 그런 걸 살 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는 사람인가요? 그렇죠. 돈 많으니까 사는 거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세금을 부담할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돈 있어서 그걸 사니까. 그래서 담세력을 인정해서 누구에게? 그 취득자, 산 사람에게 과세하는 세금이 뭐다라는 거예요? 취득세라는 거죠. 취득세. 그러니까 취득세는 써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래요. 만약에 주식을 해서 여러분들이 주식을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안 내나요? 주식을 사면 경제적 가치가 있네. 그 형태가 없어, 무형. 주식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안 내죠. 그러면 이것은 왜 안 내는가 보면요. 지방세법에 취득세 내라고 써놓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취득세를 안 내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주식을 기가 막히게 투자를 했어요. 현대자동차를 투자를 해서 올랐다. 왜? 올랐으면 그걸 팔았어요. 이익이 실현이 됐어. 그러면 양도세 내나요? 그것도 안 내요. 소득세 안 내. 왜? 그것도 역시 소득세법에 열거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안 낸다라는 거예요. 이게 열거, 법에 써 있는지, 그러니까 법에 써 있는 것은 여기서 다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있다가 열거되어 있는 걸 볼 거예요. 그러면 열거되어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거에 대해서 과세를 하겠다. 그 내용을 중심으로 봐주시고, 그 다음에 취득세의 성격이 있죠. 취득세의 성격. 취득세가 어떤 세금인지 볼게요. 도지사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과세하는 도세 또는 특별시, 광역시세이다. 그러면 세금을 받는 주체가요. 취득세를 여러분이 열심히 내면 누가 가져가는 거군요.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간다.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가져가게 돼요.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러면 특광도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이제 우리 법에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도세 또는 특별시, 광역시세, 그렇죠? 어디 대해서 세금이라고? 특광도. 그러면 되죠? 취득세는 특별시, 광역시, 도세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세 수입의 용도를 특정하지 않고 일반 경비에 충당하는 뭐래요? 보통세.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취득세 받아서 뭐 하겠다? 일반 경비에 충당하겠다. 무슨 세금이에요? 보통세가 되죠. 일반 경비에 충당하니까 뭐라 그래요? 보통세 얘기를 하고 있다. 세 번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행위에 대하여 과세하는 유통세이다. 유통. 여러분들이 이제 한번 볼까요? 유통. 이거를 또 뭐라고 하는 거군요. 거래세다 이렇게도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거래, 유통 같은 얘기죠. 그러면 우리 취득세나 양도소득세 같은 건 어때요? 취득세나 양도소득세는 거래, 유통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니까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유통세다, 거래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우리 이거에 대비해서 뭐라고 그러는 거면요? 보유세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보유는 뭐예요? 갖고 있다는 얘기죠.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는 보유세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그러면 이제 국가 정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야. 거래세를 완화를 하고 보유세를 강화하겠다. 그게 국가 정책이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갖고 있을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사거나 팔 때 세금을 많이 부과하는 게 좋겠어요? 여기를 세금을 많이 받고 여기를 조금 받으면, 아니면 거꾸로 보유세를 많이 받고 거래세를 조금 받으면, 이게 국가 정책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세를 강화하겠다고 해서 만들어 놓은 가장 대표적인 세금이 종합부동산세예요. 있지도 않는 세금을 만들어 놨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그러니까 요렇게 이제 보유세 그러면 갖고 있을 때 내는 세금이구나. 그게 뭐예요? 가장 대표적인 게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거래세 살 때, 팔 때, 거래될 때 내는 세금이구나.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취득세는 뭐래요? 유통세, 즉 거래세가 된다는 거죠. 거래세. 그 다음에 네 번째 보면요. 법률적인 측면에서 소유권의 취득 행위를 과세격철하여 과세하는 행위세. 뭐래요? 내가 어느 아파트를 보고 참 좋다. 거기까지만 하면 취득세 낼 필요가 없죠. 뭐를 해야 돼? 질러야지. 취득 행위를 해야지만 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해야지 내기 때문에 뭐예요? 행위세. 근데 이 보유세 같은 경우는 행위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내야 돼요? 이것은 어때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를 해야지만 내잖아요. 그래서 행위세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가지고만 있으면 낸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보유세는요, 다른 얘기를 또 뭐라고 하는가? 수익세라고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가지고 있으면 뭐가 생겨요? 수익세라는 건 수입하고 이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수익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느 빌딩 갖고 있으면 돈 잘 들어오잖아요. 갖고만 있으면 아무 행동을 안 하고 있어도. 그래서 보유세는 수익세라고 얘기도 한다는 거죠. 거래세는 뭐라고 그러고요? 행위세다라고 얘기를 하고. 일정한 행동을 해야지만 내기 때문에 이렇게. 그래서 취득세의 성격은 특별시, 광역시, 도에서 일반 경비 충당을 위해서 받는다. 그래서 보통세라고 얘기를 하고, 취득세 같은 경우는 사고 파는 과정에서 발생하니까 거래세, 유통세라고 얘기를 하고 거래, 행위를 할 때 부과하기 때문에 행위세라고 얘기를 하겠다. 이게 취득세 성격이란 얘기죠. 그 다음에 과세 대상이 있네요. 과세 대상. 부동산. 그럼 거기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거는 과세 대상을 한번 보시면 과세 대상에 이제 부동산이 있고요. 오른쪽 페이지에 오니까 차량, 계장비, 항공기, 선박. 또 한 장을 넘기면 광어권, 어업권, 또 회원권이 있잖아요. 회원권. 그럼 이걸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 이거는 좀 외우셔야 돼. 뭐 그냥 치사하지만 그래도 외우셔야 돼요. 부동산, 또 차량, 또 기계장비, 임목, 항공기, 선박, 광어권, 어업권, 그 다음에 골프 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 회원권, 승마 회원권, 요트 회원권. 요거는 회원권이에요. 자. 또 여기는 뭐랬죠? 광어권, 어업권. 그런데 여러분 조금 전에 유형, 무형을 따질 때요. 이렇게 따져요. 이것은 형태가 있죠. 이거 형태가 있으니까 이거는 뭐예요? 유형.
그렇죠? 유형이고 이거는 뭐예요? 무형의 재산이라는 거죠. 그러면 유형의 재산에 대해서도 취득세를 과세하고 무형의 재산 취득세를 과세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유형은 이거는 물건이죠. 물건이에요. 물건. 근데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권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취득세를 내는 것은 물건을 취득해도 뭐를 내고? 취득세를. 권리를 취득해도 이건 권리죠? 그럼 권리라는 것은 뭐예요? 무형의 재산이죠. 그 다음에 물건, 유형의 재산을 취득해도 이것을 뭐 하게 되면? 이것을 취득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낸다라는 얘기죠. 취득이라는 행위를 하면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리고 이게 전부 다 어디에? 지방세법 중에 특별시, 광역시, 도세에 해당되는 취득세에 열거가 되어 있다. 써 있어. 이거를 취득할 때만. 그래서 제가 전주에 이런 얘기 했죠. 골드바를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낸다 안 낸다? 안 낸다. 이거를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야. 아,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내지 않아요. 이거를 취득할 때만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취득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이따 취득이 뭔지를 또 보실 거예요. 뭔지를 보실 건데 일단은 요 자체를 좀 기억하세요. 부, 차, 기, 입항선, 광어, 골콘, 종, 승류. 재밌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요태형권 들어간 지 이제 작년부터 들어갔고 승마형권은 한 4년, 5년 됐어요. 이때는 이런 것들 취득세를 안 냈었거든요. 여기에 열거되기 시작했으니까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들어간 지 한 10년 좀 넘었나요? 그전에 골프형권과 콘도미니엄 형권만 취득세를 냈었어요. 이런 게 다 추가가 되는 거예요, 계속. 여기에 취득세, 과세 대상이 여기 나와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차 사도 취득세를 내시는 이유 아셨나요? 여기 뭐가 써 있습니까? 차량. 여러분이 포크레인 중장비 있죠? 그건 뭐예요? 이거는 차량 아니에요? 그건 기계장비잖아요. 기계장비를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임목 같은 경우는 이거예요. 그 산에 나무 있어. 근데 나무 값이 더 비쌀 수도 있겠죠. 임야는 1,000만 원뿐이 안 해요. 임야 가격은. 근데 거기 나무가 참 좋은 나무들이 많아요. 그래서 임목 가격은 한 2억이 되고 토지 가격은 한 1,000만 원뿐이 안 돼. 그러면 그때는 취득세는 2억 1,000이 돼서 내야 된다. 왜? 임목도 뭐를 내게 돼 있으니까? 취득세를 내게 돼 있으니까. 그래서 임목 같은 경우는요. 지상의 과수와 임목과 중목을 말한다 그래요. 지상 현재 심어져. 그렇다고 원목을 이끼다 소나무 또 편백나무 이런 거 비싸잖아요. 그런 건 샀다고 해서 취득세 내는 건 아니죠. 잘라져 있는 상태를 사면 아니고 현재 지상에 심어져 있는 상태를 샀을 때 그렇다. 항공기 선박 같은 경우도 취득세를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런 것 정도는 그냥 편하게 제목만 기억하셔도 되는데 요 부동산은요 철저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해 주셔야 돼. 부동산에 대해서는. 왜?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뭐예요? 부동산 중개업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부동산은 철저하게 기억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볼게요. 부동산 하면 뭔가요? 민법 99조인가? 거기에 토지와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러면 여기서 토지 또 건축물 있어요. 부동산 그러면 토지 건축물.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제 간단한 게 이제 배우시는 법의 공시법령 중에서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게 우리 그전에 지적법이라고 그랬어요. 지적법을 그냥 공간 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저는 이제 편하게 여기서도 아마 그 법 배우실 때도 지적법이라는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하게 쓸게요. 지적법상 토지를 말한다 그래요. 여러분이 이 지적법은 배우실 거니까 공시법령 시간에 열심히 배우실 거예요. 거기서 보시면 돼. 이 세법 과목 참 좋죠. 어디서 보시면 돼요? 지적법에서. 토지가 뭔지. 그러면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도 토지라는 거예요. 거기서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뭐다? 토지다.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은요, 여러분이 공법 중에서 건축법 배우시죠? 건축법상 건축물을 말하고 있다. 우리 제가 세법 담당을 하니까 편해요. 다른 과목에 비해서 문항수가 적으니까 좀 홀대를 받기는 받아요. 받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 공시법령 시간에 보세요. 이거는 공법 시간에 보세요. 건축법상 건축물. 그럼 건축법상 건축물 그러잖아요.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 이것을 뭐래요? 건축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기서는요. 이것도 건축물이래요. 이것도 건축물.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거기에 보시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이 있어요. 거기 보시면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건축하는 건축물. 그러면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의 건축물, 뭐라고 해요? 이것을 뭐라고 우리가 푸는가 하면요. 독립된 뭐 시설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독립된 시설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구조물의 설치. 여기서 시설물이라고 이렇게까지만 쓸게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런 것도 건축물이라고 보겠다. 여러분들이 이제 이래요. 이런 것은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보면은 건축법에서는 이건 건축물 아니에요. 우리 그 바닷가에 가면 물 못 들어오게 파도 많이 치니까 이렇게 만들어놓은 뭐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방파제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 방파제 같은 거, 그걸 뭐 도크 시설이라고 해야 되나? 도구 접안 시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설치를 해도요. 취득세. 그건 건축물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그 주유소예요. 주유소에 지하에 뭐가 있나요? 지하에 거기에 유류 저장 탱크 있죠. 유리 저장 탱크 있잖아요. 그것도 건축물로 보겠대. 어디서는요? 지방세법상 취득세에서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하다못해 여러분이 골프 연습장 있잖아요. 골프 연습장 같은 거는 20타석 이상을 얘기를 해요. 골프 연습장 가면 어때요? 인도화, 우리 이제 그물 쳐놓고 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에 기둥 하나 이렇게씩 세우죠. 기둥 굉장히 큰데, 뭐 어떤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 기둥 하나를 세우는데 굉장히 높이가 거의 뭐 5, 60m는 올라가잖아요. 그 골프를 쳐서 그 공이 거기 넘어가지 않게 해야 되니까 그런 것을 뭐 골프장 뭐 한 50개는 만드는 것 같아요. 한 5천만 원씩 들어간대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죠, 비용이. 땅도 깊이 파야 되고 또 그물 같은 거 있다 쓰러지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또 강도가 높아야 되고 하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나 봐요. 그러면 거기는 기둥은 있어요. 벽 없죠? 지붕 없죠? 그렇죠. 그럼 건축물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건축물로 보겠다. 그러면 이것을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이런 독립된 시설물을 건축물로 보는 이유는 이거를 취득해도 뭐를 받겠다란 얘기, 취득세를 받겠다란 얘기예요. 이것도 취득세를 받겠다. 그게요, 이제 보면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중에 가장 대표적인 레저시설, 풀장, 스케이트장, 전망대, 골프 연습장, 또 뭐 저장시설, 또 도크 및 접안시설, 도관시설, 그 각주에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거기에 에너지 공급시설, 주유시설, 가스 충전시설, 하다못해 송전탑까지도 뭐로 보겠다? 건축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건축물. 이것을 취득하면 뭐를 내라? 취득세를 내라는 거죠. 취득세를 내라. 나머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용은 다 써놓긴 써놨어요. 그러니까 살짝 가볍게 한번 읽어봐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 과세 대상은 부, 차, 기, 입, 팡선, 광어, 골콘, 종승, 요, 이게 과세 대상이다. 이것을 뭐를 하면 취득하면 납세의무가 성립하는데, 취득은요
소유권을 취득해야지만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죠. 뭐를 취득해야지? 소유권. 결론은 뭐가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인이 돼야 된다. 주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토지를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죠. 건축물을 취득해도 취득세를 내게 되죠. 다 취득세를 내게 돼요. 취득세를 내게 되는데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낼까요? 안 낼까요? 여기에 미등록,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는 토지, 즉 미등록 토지를 취득해도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 그렇죠? 무허가 건축물을 취득해도 뭐를 낸다? 취득세를 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걸 내는데 무허가 건물을 취득을 해도 취득세를 낸다. 왜? 그것도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것을 하나 보셔야 돼. 이게 뭔가 보면요. 우리 실질과세와 요거는 그냥 들으세요. 지금 요것을 공부하기에는 조금 좀 빨라서 여기엔 써놓지를 않았는데 실질과세, 다른 얘기로 또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보면요. 사실과세, 또 형식과세. 요 내용을 한번 가볍게 들어주세요. 이제 우리 세법을 공부하는 동안은 굉장히 중요해요. 여기에 사실, 같은 얘기니까 과세자는 또 쓸 필요 없겠네. 사실과세, 실질과세, 실질에 따라서 과세를 하겠다. 이것은 형식. 형식이란 얘기는 무슨 형식을 얘기하는 거? 등기 등록이라는 형식을 갖출 때만 과세를 하겠다. 이게요. 형식과세예요. 형식을 갖출 때 뭐를? 등기 등록을 갖출 때만 과세하겠다. 이게 뭔고요? 형식과세예요. 그럼 등기 등록을 하지 않으면 과세하지 않아요. 이것을 형식과세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실질과세는요. 등기 등록과 무관하게 샀으면 결론은 이거예요. 실질과세라면 내가 이것을 돈 주고 샀어요. 이런 것들을 취득을 했어요. 취득을 하면 취득세 내. 이게 실질과세. 뭐를 안 했어도, 등기를 안 했어도, 등록을 안 했어도 취득세를 내. 그런데 만약에 형식과세라면 내가 이걸 샀다 하더라도 등기를 안 하면 취득세를 안 내는 거야. 이게 형식과세예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그래요. 실질과세, 형식과세를 함께 택하고 있다.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뒤에 이제 납세 의무자도 연결되니까 좀 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것을 어떤 을이라는 사람이 갑이 갖고 있는 이런 빌딩을 사면서 갑이 이런 빌딩을 갖고 있는데 을이 사면서 을의 돈으로 사면서 을의 자에게 등기는 넘겨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누구 앞으로 하고 을이 자에게 등기를 하고 있다. 등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을이 돈을 다 치렀어요. 갑에게 다 줬어. 등기는 을이 자식 앞으로 등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 부동산은 누구 건가요? 이 부동산 누구 건가요? 등기가 을의 자식 앞으로 됐기 때문에 을의 자식께 되겠죠. 이렇게 생각을 대부분 할 거예요. 대부분은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한번 속마음에는 이렇게 생각할 텐데, 근데 이거 주인은요, 제가 보기에는 을이에요. 왜냐? 여러분이 여러분 돈 갖고, 여러분이 돈 갖고, 내가 집을 하나 지금 사야 되는 싸게 나온 게 있어. 사고 싶어. 나 돈 현찰은 있어. 사고 싶은데, 내가 주택이 또 있어서 2주택이 되고 3주택이 돼서 불이익을 받을 것 같아. 그래서, 시골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으로 등기해 놓을 수 있을까요? 여기는 자식 앞으로 했지만, 아버지 앞으로 해놨을까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해놨어요. 그럼 그 집은 누구 집이에요? 내 집. 그러면 을 생각해. 을이 주택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자식이 집 또 없고 그래. 야, 네 앞으로 좀 해놓자? 그랬더니 좋아요. 해놓으세요. 등기를 이렇게 했어. 이거 누구 집? 그렇죠? 그러면
설사 등기는 을 앞으로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부동산은 누구께 돼버린다는 거예요. 을의 부동산이 되죠. 그러면 이것은 소유자가 누구라는 거죠? 을.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 등기라는 형식을 갖춘 자는 누구예요? 취득한 자는 누구예요? 외부에서 볼 때는. 이게 등기 등록을 갖췄으니까 을의 자식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 뭐라고 하는가 보면요. 이런 자는 진짜로 취득했다.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런 자는 형식상 취득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 취득세는요, 실질적으로 취득한 을도 취득세를 내고, 사실상 취득한 을이죠. 형식상 취득한 을의 자식도 취득세를 내라 하고 있어요. 법에. 여러분들이 우리 경부고속도로를 갈 때요. 경부고속도로를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거기 제한속도가 110이 있어요. 110을 잘 가고 있어요. 내가 130, 140을 가요. 130, 140을 가고 있는데 그래도 이 속도로 가도요. 뒤에서 빵빵거려요. 또 쌍라이트 켜대요. 빗길에 자꾸. 왜? 나는 내가 130, 140을 가고 있는데도 그래. 규정속도는 얼마인데? 110.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110으로 가야지 돼요? 안 가야 돼요? 그렇죠?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갈 때 고속도로 다니실 때 딱 규정속도 지키는 분이 많아요? 안 지키는 분이 많아요? 그건 모르겠어요. 일단에 지키는 분도 좀 많으시겠죠. 근데 우리 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법도. 이거는 130, 140 하다가 만약에 카메라에 찍혔으면 어떻게 될까요? 재수 더럽게 없네 그러겠죠. 그렇죠?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것도 갑이 법에는 이 사람 취득세 내게 만들어 놓고 있어요. 사실상 취득한 자, 사실 형식상 등기 등록을 받은 자식도 취득세를 내게 만들어. 그럼 취득세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고, 을도 취득세 내야 되고요. 또 을의 자식도 취득세 내야 돼. 왜? 사실상 취득한 을도 취득세를 내고 을의 자식도 취득세를 내야 되겠다. 왜? 얘는 형식상 취득자고 여기는 사실상 취득자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는 이렇게 하셔야지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근데 과세권자가 을 돈으로 샀는지 을의 자식 돈으로 샀는지 확인할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취득세는 그냥 을의 자식이 산 거 같이 해서 취득세를 그냥 내버리고 가만히 있으면 모르잖아요. 그렇죠? 보통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시험 공부를 하실 때는 어떻게 해야 돼? 다 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 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실질과세와 형식과세를 구별을 해주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런 토지가 있어요. 또 아니면 이런 건물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야, 무허가 건물. 이거는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은 토지야. 그러면 이거를 내가 샀다. 취득세 내야 돼, 안 내야 돼요? 이거는 토지예요, 건축물이에요? 토지, 건축물이에요,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뭐예요? 토지, 건축물이지. 근데 건축물 대장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지 않았어. 형식상으로는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출생신고가 안 된 아주 이쁜 아기가 있어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출생신고가 안 됐어. 그러면 가족관계 등록부라든지 주민등록 등본에 안 나와, 아예.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사람이지 왜 아니야? 그쵸? 근데 실질은 사람이지만, 그쵸? 가족관계 등록부나 아니면 주민등록번호에 등록이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과세를 하기 때문에 무슨 과세? 실질과세. 그래서 무허가나 미등록 토지를 취득해도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 등기 등록 안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등기 등록을 안 따지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고 있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실질과세, 근데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는요.
어떤가 보면요. 양도소득세는 형식과세는 안 택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럴 수 있잖아요. 뭐, 민법 같은데 그런 거 배우실 거예요, 앞으로요. 통정 허위 표시, 가장매매, 이런 거 배우시거든요. 왜냐면 내가 갖고 있던 것을 내가 친구한테 보증을 서줬더니 내 재산에 좀 압류가 들어올 것 같아. 보증을 섰더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던 재산을 다른 친구에게 급하게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죠. 야, 네가 꼭 산 거 같이 좀 해놔? 이게 뭐예요? 정을 통했죠? 가장. 그렇죠? 매매를 가장해서 매매하지도 않았는데 한 거 같이 꾸며서 넘겨줬다라는 거예요. 이럴 경우에 그러면 그 부동산은 누구 거예요?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그렇죠? 내가 넘겨는 놨지만 내 거지. 실질적으로는 내 거잖아요. 근데 형식상으로는 누구 거예요? 형식상으로 다른 친구 거잖아요. 그러면 다른 친구는 어때? 다른 친구는 취득세 내야 될까요? 실질적으로 취득했어요? 친구 아니죠? 명의만, 뭐만 했어요? 등기만 했잖아요. 취득세는 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취득세는 등기 등록을 안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취득한 자 취득세를 내야 되고, 형식상 취득한 자에도 취득세를 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양도소득세는요, 실질만 따져요. 등기 등록은 안 따져요. 안 따지기 때문에 내가 등기를 넘겨줬어요. 등기를 넘겨줬지만 나는 팔지 않았죠. 이럴 땐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소득세나 아니면 재산세, 종합부동산, 이것은 뭐를 택하고 있는가 하면요, 실질과세만을 택하고 있다. 그럼 여러분들이 앞으로 혹시 그렇게 해서 소유권을 넘겨놨어요. 넘겨놓고 나서 나중에 양도세 왜 안 내? 그러면 아이고, 이게 실질과세예요. 소득세 실질과세라면 양도소득세는 진짜로 안 팔았으면 안 내는 거라며, 명의만 넘겨놓은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안 해. 왜냐? 그 얘기를 하게 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위반이 되거든. 실명법 위반이에요. 실명법 위반이 되면 그 부동산 가격의 30%를 명의를 받은 사람도 내야 되고,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명의가 아니라 그 자기 건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으로 실명법 위반을 한 쌍방이 다 부동산 가격의 30%씩 과징금으로 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내가 팔지는 않고 실질적으로 팔지 않고 명의만 넘겨놨어. 실명법 위반했어. 실명법 위반으로 걸리면 더 크니까 마치 양도한 거 같이 그쵸? 양도세 신고하고 만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양도세 낸다, 안 낸다? 명의만 넘겨놨다 양도세 내는 거 아니에요. 명의 신탁 양도세 내는 거 아니다. 양도세는 양도세 내는 거 아니다. 이렇게 공부를 하시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고. 근데 그러니까 이제 실무와 이론이 틀린 게 이런 부분이라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되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취득을 보시는데, 취득에 이렇게 표가 있잖아요. 취득. 사실상 취득과 또 의제 취득이 있어요. 사실상 취득과 의제 취득. 그러면 이런 걸 취득을 할 때 사실상 취득이 있고, 누가 봐도 취득이 있고 또 의제 취득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얘기로 간주 취득,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사실상 취득도 있고 의제 취득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실상 취득, 의제 취득. 사실상 취득, 의제 취득. 그러면 이것은 의제 취득 같은 경우는요,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보겠다라는 거야. 그렇죠? 취득으로 간주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의제 부동산이 있죠? 부동산이 아닌데 등록을 하게 되면 자동차 같은 거 뭐라고 그래요? 선박 같은 거. 부동산 아니죠? 그 의제 부동산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의제 취득이 아닌데 취득으로 뭐 하겠다? 간주를 해버리겠다. 간주 취득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도 조금 전에도 이런 거 있잖아요. 토지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이런 게
건축물이 아니에요. 아닌데도 불구하고 건축물로 의제를 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내라는 거예요. 취득세. 이것도 취득이 아닌데 취득세 내라는 거예요. 이제 이런 게 있거든요. 여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요. 어떤 걸 취득하냐? 내가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어요. 토지를 갖고 있는데 이 토지가 지목이 전이에요. 전인데 이번에 여기다가 집을 져갖고 이 지목을 대로 바꿨어요. 대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이 가격이 2억이었었는데 이게 5억으로 바뀌었어. 올랐어. 어우.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우리 보통 개발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올랐어.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요. 너 취득이 있는 걸로 보겠다. 아니, 내 땅에다가 내가 땅을 좀 이쁘게 했잖아요. 땅을 이쁘게 해서요. 뭐래요? 이것을 토지는 형질 변경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사람으로 치면 뭐예요? 성형수술하고 똑같은 거예요. 토지를 이쁘게 만든 거지. 전을 뭐로 만들었어요? 대로 만들었어요. 뭐예요? 형질 변경. 형질 변경을 했어요. 해서 이 가격이 올라면 이 가격이 증가했잖아요. 3억으로 증가했어요. 이 증가된 것도 뭐로 보겠다? 취득으로 보겠다. 그러는 거예요. 취득으로 보겠다. 취득한 거 있어요? 없어요? 내 땅만 이쁘게 만들었어요. 성형수술하면 딴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 있지. 이것도 같은 땅이잖아요. 근데 지목만 어때요? 좋은 지목으로 바뀌었죠. 이럴 때 이 증가분 2억에서 5억으로 증가했잖아요. 증가분 3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해요? 의제취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의제취득이다. 요건 조금 이따가 다시 더 보기로 하고요. 여기에 사실상 취득, 누가 봐도 취득인 게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취득 중에서 뭐가 있는가 보면요. 이제 여러분들이 민법 배우시고 보시면은 이제 이런 거 많이 배우실 텐데 이게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눠요. 취득도 승계 취득과 원시 취득으로 나눈다. 승계 취득은 내가 최초로 주인이 되는 거. 최초로 주인이 될 수 있는 건 뭐가 있나요? 내가 건물을 새로 지면 최초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거 보면은요. 토지 바다를 메꿔서 육지를 만들면요. 내가 최초로 주인이 돼. 건축물 새로 지면 내가 주인이 돼. 이거 차량 같은 거 내가 만들면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최초로 소유자가 되겠죠. 그 다음에 기계장비. 그렇죠? 그런데 이런 거 항공기 선박이라든지 그런데 뭐 이런 것들은 최초로 만드는 게 거의 있을 수 없어요. 하여튼 간에 어쨌든 간에 최초로 주인이 되는 걸 뭐라 그래요? 원시 취득이라고 얘기를 해요. 승계 취득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었던 것을 내가 넘겨받아. 그러면 이것도 취득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부동산을 나한테 증여를 해줬어. 그럼 나한테 소유권이 넘어왔죠. 뭐예요? 소유권이 승계가 됐다라는 거예요. 소유권이 처음으로 생겼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것은 내가 돈을 주고 어떤 갑이라는 사람이 갖고 있던 것을 내가 돈을 주고 사와서 주인이 될 수도 있죠. 이런 것도 승계 취득이잖아요. 여기서는 무상 승계 취득도 있고 유상 승계 취득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상이라는 얘기는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즉 기부를 받으면 취득하는 게 뭐예요? 상속, 증여, 기부 같은 거. 유상은 내가 가장 대표적인 게 매매야. 내가 갖고 있는 돈을 주고 부동산을 갔으면 뭐예요? 승계 취득, 취득세를 내야 된다라는 거죠. 또 교환, 이런 거 전부 다 뭐예요? 취득이 된다라는 거죠. 취득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에 원시 취득 같은 경우는 그 박스를 보시면 그거 나와 있네요. 원시 취득은 토지의 공유수면 매립 간척. 땅을 처음 매립했다. 두 번째, 건축물이 건축. 건축은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이것을 우리 건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선박의 건조. 또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제조, 조립. 뭐 승계 취득이 하나인데 지금은 생각을 하지 마세요. 원래 차량, 기계장비나 항공기, 선박은요. 원시 취득, 최초로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과세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왔고, 무상승계 취득, 유상승계 취득, 취득세를 내고, 원시 취득은 내는 것도 있고 안 내는 것도 있는데, 그러면 우리 취득세에서 낼 때는 사실상 취득을 했으면 당연히 뭐를 내야 된다?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공짜로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내고, 승계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낸다. 공짜로 취득했어도 또 대가를 지급하고 취득했어도 취득세를 낸다. 그래요.
우리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보통의 사람들은, 공부를 안 하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상속이나 증여를 받으면 상속세, 증여세를 내면 됐지. 내가 무슨 취득세를 왜 내? 공짜로 받았으면. 근데 공짜로 받았으면요, 상속세, 증여세도 내야 되고, 이런 것들을 공짜로 받았다면, 상속이나 증여나 기부를 받았다면 당연히 뭐를 내야 돼요? 취득세를 내야지 된다는 얘기예요. 내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 유상승계 취득 당연히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의제 취득을 볼게요. 의제 취득은 조금 전에 보셨던 게 뭔가 보면요, 토지 지목 변경. 그러면 토지의 지목을 변경을 해서, 그러니까 사람 성형수술해서 이뻐졌으면 취득세를 내라, 그거하고 똑같아. 주인이 바뀌지 않았는데도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 또 두 번째가 뭐가 있는 거군요. 건축물이 개수가 있어요. 개수. 이제 건축법을 배우시면 거기에 대수선 이런 거 배울 거예요. 대수선, 그러니까 건축물을 개수한다는 얘기는 건물을 굉장히 많이 고치는 거를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이런 걸 뭐라고 하는 거면요,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과 여기에 개수란 얘기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건축물의 부수의 시설물,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한다든지,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설치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내 건물에 부착된 금고를 설치할 때도 있거든요. 이런 걸 뭐라고 하느냐? 개수라고 얘기를 해요. 건축법에서 말하는 대수선, 개수되고. 그러면 이렇게 하면은요, 그 건물의 가액이 늘어나겠죠.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에 엘리베이터를 설치를 하면 어때요? 가격이 증가할까요? 당연히 증가하죠. 증가하니까 뭐를 내라? 당연히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증가 분해에 대해서 내라는 거예요. 내라. 또 세 번째가 뭐가 있는가 하면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차량의 항공기, 차량, 기장비, 항공기, 선박, 종류 변경. 이렇죠. 차량을 한번 보면 우리 화물차 있잖아요. 화물차를 버스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트럭을 버스로도 바꿀 수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가 되면 종류 변경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종류 변경을 해도 뭘 내는 거군요. 종류 변경. 참, 여기 항공기는 빼고. 차량, 기장비, 선박. 선박을 화물선에서 여객선으로 바꿀 수 있겠죠. 이런 거 바꿀 수 있는데, 요 종류 변경을 해도 뭐가 된다? 요것도 취득이 있는 것으로 된다. 그러면 요것도 가격이 올라갈까요? 화물차를 승용차로 바꾸면, 승합차로 바꾸면 올라가겠죠. 더 낸다라는 거예요. 선박도 그냥 어선에서 유람선으로 바꿀 수도 있을까요? 이렇게 되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요것도 이번에도 시험 문제 나왔고,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 있어요.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을 하면 비상장 법인이 과점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 취득, 이렇게 하면 취득세요. 여기 부동을 사면 취득세를 내나요, 안 내나요? 안 내요. 주식을 사도 취득세를 내지를 않는다. 그런데 여긴 주식을 사도 취득세를 내는데, 먼저 여기가 과점주주죠. 과점주주 같은 경우는 50%를 초과를 하게 되면 과점주주라고 얘기를 해요. 50% 초과를 하게 되면 과점주주. 그러면 한번 볼게요. 어떤 회사가 있어요. 상장,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등록되지 않은 비상장 주식인데, 차가 있어요. 차량이 있어요. 차량이 B자로 시작되는 차들이 있잖아요. 그 차량이 있고, 그 다음에 또 한 별장도 하나 있어. 또 골프용권도 있어. 골프용권도 있는데, 이게 어디서 소유하냐면 갑 법인에서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갑법인에서 이 부동산 이거를 소유하고 있어. 소유하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는데 이 회사에 갑법인에서 A라는 사람이 이 회사 주식 중에서 한 30%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A의 부인이 요번에 또 30%를 또 샀어요. 그러면 이 회사 주식을 몇 프로를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A씨가 30%, 또 A의 부인도 30% 갖고 있어. 그러면 60%잖아요. 그러면 50%를 초과를 하게 되나요? 50% 초과를 하게 되면 이래요. 주주총회를 해. 주주총회를 해서 우리 갑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그 벤츠인지 BMW인지 이 차량은 A와 A 부인만 사용하기로 한다. 다른 사람 쓰지 말아라. 또 별장도 A씨만 써라. 또 골프 회원권도 A씨만 써라. 주주총회 결의가 가능한가요? 과반수가 넘으니까 과점주주니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마치 누구 거 인양, 지들 거 인양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갑법인이 차 살 때, 별장 살 때, 골프 회원권 살 때 분명히 취득세는 냈을 거예요. 취득세 냈을 거예요. 냈지만 A와 A의 부인도 자기 지분 비율만큼은 취득세를 또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만약에 10억이다. 가상을 해요. 그러면 10억에 대해서 갑법인은 취득세를 냈죠. 그러면 A는 10억 중에서 30%를 3억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고 또 A의 부인도 역시 30%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좀 적어. 2%뿐이 안 돼. 그러면 3억에 대해서 2%? 600만 원, 여기도 600만 원 취득세를 내라는 거예요. 이게 의제 취득이라는 거예요. 비상장법인이 과점주의 주식 지분 취득, 이것을 취득으로 의제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취득세는요, 이런 것들을 뭐를 해야 되는 거예요? 취득을 해야지만 취득세를 내게 된다. 그것도 뭐를 취득해야 되냐? 소유권. 근데 취득이라는 것은 유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이고 무상으로 취득해도 취득이고 또 원시 취득도 취득이고 조금 전에 우리가 볼 때는 취득이 아닌 것 같지만 취득으로 의제 간주하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렇게 보시고 이 취득의 개념 보셨고요. 잠시 쉬었다가 납세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